새로운 출발의 두근거림과 설레임. 대다수 한국의 예비 부부들은 두 사람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웨딩 스튜디오를 찾는다. 10년 전쯤에는 드물게 했고 요즘에는 누구나 다 하는 그냥 결혼식의 코스처럼 되어 있거든요. 결혼식 전에 찍는 사진은 두고두고 사랑의 날들을 추억해 하는 소중한 증거. 그렇게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거의 모든 예비 부부들이 거쳐가는 과정이 되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예와 전통이 담긴 한복은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 빠지지 않고 입는 예복이다. 결혼이란 것이 어른이 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전통적인 한국 관습이기 때문에 가정 중에 있어야 할 필요성은 있죠. 근데 굳이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시대가 현대이기 때문에 현대식을 따라가는 게 낫고 좀 아쉬우니까 많은 커플들이 그런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의 느낌을 잠깐은 경험해보는 것 같아요. 도심 속에 한복 전문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청담동. 결혼 시즌이 되면 예복을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는 예비 부부들의 발길이 부쩍 이어진다. 요 근래 들에서는 거의 젊은이들이 한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한복의 색상과 디자인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 마련이나 색상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결혼을 위한 예복은 개성보다는 전통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 근래 들어서는 신부들이라고 하더라도 옷을 여러 벌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빨강 치마에 녹의 홍상이라고 해서 녹저고리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 의미는 빨강은 양을 뜻하고 또 녹색은 음을 뜻하거든요. 그 음이라는 것은 여자를 상징하는 거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신랑 측에서 신부의 집에 함을 보낸다. 함에는 혼서지와 혼수, 예물을 넣는데 혼서에는 신랑 집에서 귀한 딸을 아들의 배필로 허락함에 감사하다는 뜻을 담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요즘은 함 보내는 행사를 서로 합의하에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도 혼서지만은 보내기도 한다. 집안의 연세 높은 어르신은 혼서지와 함이 오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따님을 주셔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그냥 어느 집에서 보냈는지도 모르고 선물만 삐쭉 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겠죠? 거기다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선물을 보내니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예의에 따른 인사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써야 예법에 맞는다고 보겠죠. 함에는 토속 신앙에서 유래한 전통으로 오곡 주머니가 들어간다. 며느리의 부드러운 성품을 기원하는 노란 주머니에는 노란 콩을 넣는 등 각각의 주머니에는 부부의 행복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맨 위에는 신부가 입을 비단 옷감을 올린다. 이게 함이 갖고 와서 장인 어른께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청색이 나오면 아들이고 홍색이 나오면 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재밌고도 우스운 것 같은 것이 사실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해서 손을 넣으면 벌써 청인 거는 위에 있는 게 청이다라는 거는 거의 알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들을 선호하는 것에 유래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함은 청색과 홍색의 겹보자기를 사용해 홍색이 바깥으로 오게 싼 다음 흰색의 무명천으로 묶는다. 애기 기저굣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함 이제 싸서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첫 아이 낳잖아요. 그럼 옛날부터 첫 아이 낳을 때에 이 함 끈으로다 기저귀를 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전통으로 해서 이제 기저굣감에 쓰라 그러는 거예요.
함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속내가 담겨 있다. 함에는 매듭이 없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수술 무엇이든지 잘 풀려서 나가라고 매듭을 짓지 않고 이렇게 함을 연결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와 정성을 고이 담아 함은 이제 신부의 집으로 보내진다. 한국 경기도 성남시의 한 주택가. 예비 신부의 집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부산하다. 전통적으로 함 받는 날에는 찹쌀과 팥을 넣어 봉채떡을 준비하는데 찹쌀에는 부부 금실이 찰떡처럼 좋고 화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성껏 봉채떡을 만들어 시루째 준비해두고 나중에 함이 들어오면 함을 그 위에 받는다. 한국의 함 문화는 단순히 예물을 주고받는 절차가 아니라 혼례 전에 오가는 언약의 예식이다. 그러나 결혼했습니다. 유일하게 결혼했습니다. 친구들 중에. 그래가지고 제가 함지기가 됐어요. 함은 신랑 친구들 중 첫 아들을 낳고 부부 금실이 좋은 사람이 지게 된다. 함을 이고 가는 함진아비는 얼굴을 오징어로 가린다. 함을 팔 때 주위 사람들에게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준비가 끝나면 청사초롱을 들고 불을 밝히면서 신부집으로 향한다. 신부집에서는 미리 전가를 받고 대문 밖 길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지만 함진아비는 일부러 큰 소리로 함사시오 외치며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다. 양념을 좀 찍어주셔야죠. 한 발짝이라도 좀 한 발짝이라도. 함진아비가 행차하는 날은 의례 친구들과 처가 식구들 간의 기분 좋은 밀고 당김이 있다. 좀 밟아야 되나? 내가 한번 볼까? 밟아야 되나? 봉투에 돈을 넣어 길에 놓아주면 함진아비는 못 이기는 척 봉투를 밟고서야 겨우 몇 걸음 옮긴다. 안 사시면 딴 데 팔아요. 잊혀져가는 정겨운 풍습이다. 이제 점점 사라지니까 어쩌면 뭐 마지막 볼 수 있는 거고 앞으로는 못 볼 것 같아서 지금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신부의 친구들까지 등장. 이만하면 들어가자는 제스처에도 함진아비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천리 길이라도 되는 양 엄살을 떨며 걷는다. 야, 우리 오징어 너무 착하다. 두둑한 봉투를 속주머니에 챙기며 한 잔술에 목도 축여가며 감질나게 한 걸음씩 옮긴다. 이때쯤이면 어떻게든 함진아비를 움직이기 위해 모든 재주가 총동원된다. 함은 집 앞에서 잔치 분위기를 낼 만큼만 흥을 돋군 후 못 이기는 척 들어가는 것이 미덕이다. 그만. 아, 전 당할 때는 이 기분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네요. 드디어 함이 도착. 애군을 쫓는 의미로 입구에서 바가지를 소리나게 깬다. 함이 들어오면 시루 위에 함을 올려놓고 함진아비와 혼주는 서로 맞절을 한다. 이제 함을 받으니까는 시집간 되는 게 실감이 나요. 원래는 결혼식 전날 받는 것이지만 요즘은 사정에 따라 결혼식 하기 전에 날짜를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금 너무 기분이 흥분되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신랑 혼자 즐거웠으면은 너무 이런 경험 못 해보고 섭섭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부모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남날의 행복과 여러분과의 그 우정을 위하여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 새로운 출발을 앞둔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는 시간. 그래서 더욱 뜻깊다. 정말 재밌고요. 제가 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할 때 저도 꼭 친구들 불러서 이렇게 축복받고 싶어요. 사위 될 사람이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 그런 것도 이제 부모님도 알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부모님을 또 뵐 수도 있는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하는 거는 다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잘 기억하네. 아주 옛날 전통 방식은 못하지만은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해서 자꾸 잊혀져 가는 걸 조금씩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한국과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은 특별히 결혼식을 위한 예식장은 따로 없다. 취향에 따라 호텔, 교회, 신사 또는 해외 등지에서 올린다. もし結婚するんだったらどういうところでしたい？チャペルでしたいです。なぜ理由はあるんですか？ドレスが着たいので、チャペルの方が合うかなと思って。華やかな結婚式をしてみたいですね。外国に行くのもいいですね。はい。はい。 결혼식을 일생일대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일본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때문에 현재 일본에는 결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직종들이 の方は呼びたくないと気楽に結婚式をしたいっていうのが理由ですね。 결혼 비용은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원칙. 신랑 신부가 반반씩 부담하여 집과 살림을 장만한다. 一緒にという感じですよね。女性が用意するっていうのは文化的にもないかもしれない。はい。一気にもやっぱりお家に合わせてっていうのが大きいですね。はい。今はクローゼットとかがついてますので、タンスももう持っていかず。はい。大体こういう予算的に結婚式にかかる費用どれぐらいかな、100万200万かになるんですかね。 아름다운 결혼을 꿈꾸는 만큼 예식 때 입는 드레스도 화려한 색채에 눈길을 끄는 디자인이 많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결혼식 때 입는 웨딩 드레스는 흰색이 단연 인기. 순결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에 결혼식에 걸맞는 색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색상이다. 한국에 한복이 있듯 일본엔 기모노가 있다. 일본도 결혼식에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는 부부가 많다. 신랑의 복장은 에도 시대까지는 흰색이었으나 현재는 검은색을 입는데 무엇도 물들일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やっぱり日本人でもドレスを着て結婚式っていうのは憧れではありますので、最終的にそっちの方がいいなと。でもまあ着物も着たいから披露宴で。あ、神社系で。特別に選んだ理由とかは？選んだ、まあ日本的な、逆に教会よりもその日本っぽいような。 전통적으로 결혼식 때 입는 신부의 기모노는 상의와 치마에 주로 흰색을 사용하고 머리엔 꽃을 가득 장식한다. 신랑은 어깨에 가문의 문장이 찍혀있는 정식 남자 기모노를 입는다. 元はね、家庭院で杯を交わして夫婦のちぎりをね、結んで、それから後に神社へお参りをしてね、将来の幸せをお祈りしたわけなんです。それが明治34年にね、明治33年に、当時の皇太子であられたね、大正天皇がね、宮中の新婚式をするようになった。 일본의 신사 결혼식은 주말에 엄숙하게 치러진다. 신랑 신부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 먼저 신사 입구에서 정갈하게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한다. 결혼식에는 가족 및 가까운 친척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들만 초대된다. 그러니 참석하는 사람들도 소수 정예다. 신사 결혼식에는 나쁜 액을 떨치는 의식이 있는데 액풀이를 하는 동안 신랑 신부는 가볍게 머리를 숙인다.
축사가 낭독되고 부부는 신 앞에서 결혼을 서약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진 전통의식으로 느껴지나 1900년 이후 서양 결혼식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이다. 격식을 갖춘 의식 속에는 결혼을 축복하는 여러 가지 기원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다. 신랑 신부는 종족 보존과 자손 번창을 바라는 의미에서 오랜 전통인 합환주 의식을 거행한다. 신전 앞에서 신랑이 혼인 서약문을 읽고 나면 서약서를 신전에 바친다. 이로써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것이다. 식이 종료되면 일동 기립하여 가볍게 인사를 하고 신랑, 신부, 중매인 순으로 식장을 나온다. 보통의 일본인들은 결혼은 반드시 신 앞에서 축복을 받으며 해야 한다고 믿는다. やはりね、目に見えない神様のね、お力をいただいて、2人が将来ね、幸せに、暮らせるようにというお願いを、込めてするわけなんです。そこに大きな意味がわかるわけですね。人間の力ではどうにもならないことがあるから。 중국의 결혼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꿈결 같은 결혼식. 독특한 전통과 오랜 풍습은 세대를 넘어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현재의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소박했던 부모의 세대가 꽃가마로 대표된다면 요즘 신혼부부는 리무진이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선 결혼 비용 중 차량 임대료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리 휘어지게 모은 돈을 보다 독특하고 화려한 결혼식에 쏟아붓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바람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화려한 결혼식을 원하는 젊은이들의 욕구가 맞물리면서 중국의 웨딩 산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별한 날이니만큼 결혼식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꽤 신경 쓰이는 작업이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그리고 초대할 하객들을 헤아려 규모와 분위기, 예산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예약한다. 然后是朋友给我们推荐这个地方。首先，其实我们现在可能比较大多数的婚礼都是一种西式的，但我觉得我跟我先生都特别喜欢这种中国的文化，我们都非常自豪，而且我觉得在北京这个地方，而且也有这个场景这样的一个布置，我觉得做一个中式的能够更有意义一些。所以而且他那个衣服吧。 딸을 보낸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한편 기쁘면서도 벌써부터 눈에 가득 눈물이 맺힌다. 本来担心女儿的婚礼不知道什么样，现在一看我完全放心了。我相信明年一定很好。 예비 사위가 건네는 차 한 잔이 따뜻한 위로가 된다. 先吃西茶。这结婚呀，它这个很大程度上我理解哈是一种民俗文化。 哎，这个嫁娶啊，自古以来，在中国呢就很重视这么一个仪式或者说是程序。那这个现代的这个结婚呢，不光是南方还是北方，像我们去过的黑龙江啊、沈阳啊，到南方的上海还是广州，哎，他这个结婚呢，一般的来说都有一个车队，哎，然后到饭店呢，这个有一个仪式，然后婚宴，都有这么一个过程。 예비 부부의 신혼집. 행운과 기쁨이 담겨 있다고 믿는 붉은색 이불에 행복이 수놓여 있다. 一般的，这个我们现在也没有这样，就是现在年轻人都喜欢那个现在现代的那个就是席梦思啊这样的床，就是为了喜庆嘛，我们还是搞一点，但是也没按那个规矩。 중국은 신랑 측이 주택과 살림의 대부분을 준비하고
신부 측은 간단한 생활 필수품들을 마련한다. 집안 곳곳에는 생활의 편리를 돕는 각종 물건들로 채워져 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의 바람이 분 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결혼 문화. 문화 개방으로 새로운 문물에 대한 동경이 커지면서 결혼 비용도 예전보다 급증하고 있다. 중국 도시남녀의 행복한 결혼기가 지금부터 펼쳐진다. 베이징. 오늘 이 도시가 누군가에겐 더욱 특별하다. 바로 결혼식이 있는 날, 문 밖에 붉은 글자가 나란히 붙는다. 中国的习惯，大喜的日子就要是双喜临门。 사람들에게 결혼을 알리고 복을 맞이하는 풍습이다. 세상 모든 여자들이 일생 중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날.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때 입는 붉은색의 전통 혼례복을 갖춰 입고 신랑을 기다린다. 신랑의 집. 그런데 신부의 집에서는 순순히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때 신부는 스스로 걸어나가지 않고 반드시 엎혀서 나간다. 이러한 풍속은 중국 대도시에서도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는 전통이다. 중국에는 좋은 날에 폭죽이 빠지는 법이 없다. 나쁜 악기를 쫓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이다. 중국 도시의 젊은이들은 결혼식 날 고급 승용차에 신부를 태워 결혼식장까지 에스코트한다.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행렬이 부부를 맞이한다. 신랑 신부의 차가 도착하면 8명의 가마꾼이 그들을 가마에 태운다. 최고의 예우를 상징하는 가마의 행렬에는 8개의 깃대를 든 사람들이 선봉에 선다. 청나라 때의 강력한 왕권과 번영을 상징하는 행렬로서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이다. 신랑은 신부가 타고 있는 가마를 향해 화살을 쏘는데 나쁜 귀신을 쫓아내는 주술적 의미다. 드디어 얼굴을 드러낸 신부. 가마에서 내린 신부는 말 안장 위에 놓인 사과를 넘어서 걷는데 이는 안정된 생활을 기원하는 중국의 오랜 풍속이다. 它这个是就是说我们也是翻阅一些清朝的一些饮食文化，还有这些一些结婚的这些仪式按照那些来做的。因为我们这本来是一个清代园林式的这个园子嘛，是建立了有300多年历史了。我们企业其实最终的这个企业文化就是想打造这个清朝的这个文化，想把这个清朝的这个文化全都拿出来。清朝呢其实也没有太多的这个文化，也就是那个结婚的这一些流程。 모든 행사가 끝나면 결혼식장 겸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여 하객들을 맞이한다. 중국은 결혼식 겸해서 바로 연회가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부부로 인정된다.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规定予以登记发给此证. 그리고 두 사람은 상징적인 선물을 주고받는다. 빛나는 보석보다 몇백 배 소중한 두 사람만의 마음의 예물이다. 중국 예법에는 전통적으로 절을 9번 하는데 우선 하늘에 절하고 두 번째는 양측 부모님 그리고 부부간의 맞절로 각각 3번씩 하는 게 순서다. 그리고 축배로 이어진다. 한국처럼 결혼식이 끝나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음식을 먹으면서 식을 진행한다.
하객들은 모두 시끌벅적하게 축하의 뜻을 표현하며 신랑 신부로 하여금 연애 과정을 말하게 하거나 장기 자랑을 시키기도 한다. Very beautiful. Very beautiful. Yes. And good luck to the pair. 今天这婚礼很棒，然后很重视，感觉很好，而且很有新意。新郎也很帅，新娘也很漂亮。 결혼은 잔치다. 그리고 축제의 문화다. 중국의 전통 혼례 방식의 서구적인 결혼 풍습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다양한 중국의 모습을 오늘날의 결혼 문화 속에서 느낄 수 있다. 인기를 얻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식 결혼이다. 실제 교회가 아니라 교회 분위기로 꾸민 호텔 등의 장소에서 보다 이국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 외국인 목사를 고용해서 올리는 결혼식이다. 일명 채플 웨딩이라 불리는 일본 특유의 결혼식 문화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차 그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 사랑의 맹세, 숭고하고 엄숙하게 진행되는 예물 교환의 순서는 신 앞에서의 의식이기에 더욱 믿음이 간다. 일본인들은 태어나서는 신사에서 결혼은 기독교식으로 장례는 불교식으로 지낸다는 말이 있을 만큼 삶의 모든 것을 신에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일생의 중요한 결혼의 순간 역시 부부는 신 앞에 나란히 선다. 결혼 서약서에 사인을 하면 두 사람의 혼인은 세상에 공표된다. 아멘. 출발. 이제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길. 밝은 미래와 행복이 부부와 함께 하길. 하객들은 진심을 다해 박수를 보낸다. 부케를 던지는 풍습은 일본뿐 아니라 유럽, 미국, 한국 등 동서양의 많은 나라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사랑과 행복이 있어 더욱 아름다운 결혼식.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결혼식에는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예식을 올리는 문화가 있다. 주로 허례를 싫어하는 실속파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호텔이나 크고 대중적인 장소에서 자주 이루어진다. 정하기에 따라 일반 결혼식보다 저렴하고 자유롭게 개성 있는 결혼식을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에서는 예비 하객들에게 한 달 전에 미리 초대장을 보내는데 받는 사람은 그 안에 동봉한 답신용 엽서로 반드시 참석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 문화도 보다 이벤트적이고 현대적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昔の結婚式はね、家でしてたと思うんですよね。家の中でインド語を読んで、それで家で手料理を作ってしてたと思うんですね。でも今はお店でしてもらう。そういう風に変わってきたと思うんですね。昔は多分家の中でしてたと思います。 일본은 피로연 도중에 신부가 두어 번 의상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이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일본의 관습이다.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마음껏 축복하고 축복받는 시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이 오가는 자리. 이제 부부가 되어 부모 앞에 선 두 사람. 말로 다할 수 없는 마음들이 교차된다. 아름답게 출발하는 한 쌍의 신랑 신부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다. 한국의 경우 대도시는 물론이고 웬만한 중소도시의 마을에는 저마다 찾기 쉬운 곳에 예식장이 들어서 있다. 각종 편리시설을 갖춘 전문 예식장들은 많은 하객들을 수용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식 진행을 돕는다. 특정 종교의 혼례만 치르는 고만이지 둘이만 만나가 다가 아니고 우리가 뿌리를 찾아서 부모 없는 자식들이 없지요. 첫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그냥 절먹 꾸벅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드려야 되겠으니까 첫 인사를 하는데 친정 어머니 그 집 가문을 표시하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잘 만들어서 우리 가문은 이렇습니다 라고 예를 올리는데 우리가 지금 뭐 케이크나 뭐 아니면은 뭐 만가나 이렇게 외국적으로 하지 않고 정통 우리나라에서 나는 씨앗이나 종자 이런 걸 많이 해서 성심성의껏 해서 그렇게 첫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합니다. 패백상에 올리는 밤과 대추는 다산과 무병장수를 상징한다. 굵고 실한 대추와 밤을 골라 대추엔 잣을 박고 도중에 끊김과 매듭이 없이 한 줄로 꿰어 나무 목판에 돌려 담는다. 대추는 빨간색이니까 양에 속하고 밤은 어두운 색이니까 음에 속합니다. 음양의 조화를 일으켜서 시아버지 앞에는 대추를 놔서 밝은색, 또 대추 안에는 씨가 들어서 자손 번성해서 씨를 내리라고 시아버지 앞에 대추를 놓고 밤은 시어머니 앞에 수명장수하라고. 조리와 장식, 정성과 기술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패백닭은 지방에 따라 조금씩 장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시부모님을 받들어 공경한다는 의미와 자손 번영의 뜻을 담고 있다. 옛날에 예문하시던 분들이 세도가나 서민이나 누구나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생선만 쓰려면 교통수단이 불편할 때 산에서 생선을 쓸 수가 없고 또 더덕이나 인삼을 쓰려면은 교통수단 불편하고 살기 어려운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더덕이나 인삼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아마 예문하시는 분들이 다 편리하기 위해서 닭은 집에서 기를 수도 있고 또 생선을 말리는 거는 북어나 또 민어알이나 이런 건 말려서 쓰니 많지 보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쓴 걸로 합니다. 패백 음식은 열매가 풍성한 대추, 밤, 은행 등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자손 대대로 윤택한 생활과 번영을 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일률적이고 틀에 박힌 결혼의식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한국의 전통적인 혼례 절차를 따르는 예비 부부들의 수요도 적지 않다. 고풍스러운 전통 결혼식은 일반 결혼식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혼식장에서는 너무 식상해서 그래서 이제 좀 우리식으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됐어요. 더 재미있는 것 같고 단계는 복잡하지 않으세요? 이유식 같은 재미있잖아요. 뭐 다들 서양식을 하시니까 저희는 좀 한식을 좀 해가지고 하객분들한테 좀 즐거움도 드리고 저희로 또 저희 나름대로 또 기념이 돼서 기억에 남도록 해요. 네. 한국의 전통 혼례에서 예비 신부는 결혼식 당일 아침 먼저 부모님께 예의를 다하여 절을 올린다.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표한 뒤에야 비로소 혼례청에 임하도록 하였다. 신랑은 혼례식을 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정갈이 한 후 신부를 향해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가기도 했다. 가마 타보니까 뭐 기분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신랑과 그 일행이 혼례를 치르기 위해 신부집에 가는 것을 초행걸음이라고 한다. 옛날엔 신랑 일행이 신부집 마을에 도착하면 신부집에서는 안내인을 보내 일행을 맞이했다. 혼인식의 첫 순서로 신랑은 기러기를 장모 앞에 놓고 절을 한다. 기러기가 가지고 있는 덕목을 본받아 사랑과 이해,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다복하게 잘 살겠노라는 뜻으로 예를 올리는 것이다. 그전에는 맞선이라는 게 없고 이제 어머니 부모들이 왔다 갔다 해보려면서 이제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이 초래청에서 참 상견례할 적에 그때 처음 만나게 돼 있어서 남녀 칠세부동성이라고 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아주 이 결혼제는 상당히 그 멀리 가까우면서도 멀리 있는 그러한 유교적인 사상이 아주 고루하게 지금 말하면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서쪽인 왼쪽에 서 주시오. 비로소 멀리서나마 마주선 신랑 신부는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기 위한 의식으로서 맑은 물에 손을 씻는다. 상징적인 절차이므로 손끝만 씻는데 이를 끝낸 후에는 신랑 신부가 상대방에게 맞절로서 백년 가약을 서약한다. 맞절이 끝나면 합판주 의식을 갖는다. 합판주는 신랑 신부가 자리에 앉아서 각자의 잔에 있는 술을 나누어 마신다. 더욱이 이 세상에 꼭 하나일 수밖에 없는 표주박에 술을 담아 나누어 마심은 둘이 하나됨을 뜻하는 상징적 의미이며 혼례식이 성사됨을 알리는 의식이다. 이제 부부로서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절을 올린다. 감사의 절이 끝나면 찾아준 하객들에게도 큰 절로서 고마움의 표시를 한다. 마지막으로 패백이라 불리는 현구 고례를 마치면 신부는 신랑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아까 김매 선생이 그 12명 나라고 그랬는데 12명은 그건 말이 안 되고 둘만 나가도 아들 딸 구별 없이 재밌게 둘만 낳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건강. 전통 혼례 속에는 마디마디에 볼거리와 의미가 숨어 있다. 그 전에는요 좀 지루할 줄 알고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았는데 직접 와서 보고 직접 하니까요 아주 신선하고요 평생 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과정을 거친다. 그중 일생에 가장 즐겁고 뜻깊은 의식은 결혼일 것이다. 결혼을 통해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기원했던 옛 조상들의 지혜와 염원이 현재에도 결혼 문화 속에 전해온다. 결혼은 전통이다. 결혼을 통해 사람은 웃고 행복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한국의 결혼식은 옛 관습과 정신의 문화 속에 면면이 아름다운 전통의 모습으로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결혼은 약속이다. 신 앞에 엄숙하고 경건한 예식. 일본인들은 결혼은 반드시 신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전통에서 현대까지 고유의 신앙 속에 맥을 이어오는 일본의 결혼식은 종교와 문화의 큰 줄기 속에 가장 화려하게 꼽힌 삶의 열매다. 결혼은 축제다. 오랜 세월 속 비록 그 모습은 바뀔지라도 전통 문화와 흥겨운 잔치가 함께하는 중국의 결혼식에는 사람과 사람, 행복과 웃음이 가득 넘친다.
인류와 함께 시작된 결혼. 그 속에 우리 기쁜 삶이 있다. 새로운 출발의 두근거림과 설레임. 대다수 한국의 예비 부부들은 두 사람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웨딩 스튜디오를 찾는다. 10년 전쯤에는 드물게 했고 요즘에는 누구나 다 하는 그냥 결혼식의 코스처럼 되어 있거든요. 결혼식 전에 찍는 사진은 두고두고 사랑의 날들을 추억해 하는 소중한 증거. 그렇게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거의 모든 예비 부부들이 거쳐가는 과정이 되었다. 성품을 기원하는 노란 주머니에는 노란 콩을 넣는 등 각각의 주머니에는 부부의 행복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맨 위에는 신부가 입을 비단 옷감을 올린다. 이게 함이 갖고 와서 장인 어른께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청색이 나오면 아들이고 홍색이 나오면 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재밌고도 우스운 것 같은 것이 사실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해서 손을 넣으면 벌써 청인 거는 위에 있는 게 청이다라는 거는 거의 알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들을 선호하는 것에 유래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함은 청색과 홍색의 겹보자기를 사용해 홍색이 바깥으로 오게 싼 다음 흰색의 무명천으로 묶는다. 애기 기저굣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함 이제 싸서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첫 아이 낳잖아요. 그럼 옛날부터 첫 아이 낳을 때에 이 함 끈으로다 기저귀를 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전통으로 해서 이제 기저굣감에 쓰라 그러는 거예요. 함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속내가 담겨 있다. 함에는 매듭이 없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수술 무엇이든지 잘 풀려서 나가라고 매듭을 짓지 않고 이렇게 함을 연결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와 정성을 고이 담아 함은 이제 신부의 집으로 보내진다. 한국 경기도 성남시의 한 주택가. 예비 신부의 집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로 부산하다. 전통적으로 함 받는 날에는 찹쌀과 팥을 넣어 봉채떡을 준비하는데 찹쌀에는 부부 금실이 찰떡처럼 좋고 화목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성껏 봉채떡을 만들어 시루째 준비해두고 나중에 함이 들어오면 함을 그 위에 받는다. 한국의 함 문화는 단순히 예물을 주고받는 절차가 아니라 혼례 전에 오가는 언약의 예식이다. 그러나 결혼했습니다. 유일하게 결혼했습니다. 친구들 중에. 그래가지고 제가 함지기가 됐어요.
함은 신랑 친구들 중 첫 아들을 낳고 부부 금실이 좋은 사람이 지게 된다. 함을 이고 가는 함진 아비는 얼굴을 오징어로 가린다. 함을 팔 때 주위 사람들에게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준비가 끝나면 청사초롱을 들고 불을 밝히면서 신부 집으로 향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예와 전통이 담긴 한복은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 빠지지 않고 입는 예복이다. 결혼이란 것이 어른이 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전통적인 한국 관습이기 때문에 가정 중에 있어야 할 필요성은 있죠. 근데 굳이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시대가 현대이기 때문에 현대식을 따라가는 게 낫고, 좀 아쉬우니까 많은 커플들이 그런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의 느낌을 잠깐은 경험해보는 것 같아요. 도심 속에 한복 전문점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청담동. 결혼 시즌이 되면 예복을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는 예비 부부들의 발길이 부쩍 이어진다. 요 근래 들에서는 거의 젊은이들이 한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한복의 색상과 디자인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 마련이나 색상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결혼을 위한 예복은 개성보다는 전통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 근래 들어서는 신부들이라고 하더라도 옷을 여러 벌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빨강 치마에 녹의 홍상이라고 해서 녹저고리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 의미는 빨강은 양을 뜻하고 또 녹색은 음을 뜻하거든요. 그 음이라는 것은 여자를 상징하는 거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태어난 이제 사주라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신랑 측에서 신부의 집에 함을 보낸다. 함에는 혼서지와 혼수, 예물을 넣는데 혼서에는 신랑 집에서 귀한 딸을 아들의 배필로 허락함에 감사하다는 뜻을 담는다. 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요즘은 함 보내는 행사를 서로 합의하에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도 혼서지만은 보내기도 한다. 집안의 연세 높은 어르신은 혼서지와 함이 오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따님을 주셔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그냥 어느 집에서 보냈는지도 모르고 선물만 삐쭉 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겠죠. 거기다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선물을 보내니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예의에 따른 인사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써야 예법에 맞는다고 보겠죠. 함에는 토속 신앙에서 유래한 전통으로 오곡 주머니가 들어간다. 며느리의 부드러운